안녕하십니까. NIB 부의장이자 KNC 대표이사 고창국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진행되어 온 GWDC 조성사업에 대한 지비 해제와 친수구역 지정이 올해 마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비 해제 절차는 너무나 많은 관계부처를 통과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항상 공격받아 얼룩져왔던 GWDC 조성사업이 새해부터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의 팀이 되어 성공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NIAB가 최선을 다하여 외국 회사, 외국 투자 및 엑스포 유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7년이 되었으면 의혹적이나 불신은 수없이 많은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매듭될 때가 되질 않았습니까? 내년 6월이 지방선거인데 여야 모두 선거 전에 GWDC 사업을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GWDC 사업은 한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인 규모의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건축, 인테리어, FF&E 디자인 분야의 창조 산업으로 국가 미래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의 팀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 되어 국격을 높이고 구리시 발전만을 위하는 팀이 구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구리시장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은 2007년 제가 8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오래됐고요. 저희들이 미국에서 아시아에 이런 디자인 센터가 필요하다는 어떤 협회 차원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몇 년간 아시아 여러 도시를 갖다 서베이 하던 중에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같은 값이면 한국에다 이걸 만들어 놔두면 참 시에 또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희는 사업 제안사지 시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의혹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제가 마치 시행사인 양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혹이 시의회 때마다 항상 지난 6년 동안 단골 메뉴로 오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첫째 이제 뱅가드 DNC에 대한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뱅가드 DNC하고 법적으로 어떤 연관이 관계 있는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법인이고 저희들하고는 아무런 비즈니스에 대한 연관관계가 없고 단지 뱅가드 DNC에서 이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시하고 컨택을 해서 MOA를 체결을 했을 때 누군가 디자인 센터를 유치하는 그 상대가 있어야만 이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디자인 센터에 입주할 외국 회사 및 외국 투자 회사 유치를 그러면 담당을 하겠다 해가지고 제 이름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 이상 이하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피지빌리티 스터디하고 컨셉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컨셉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과정에서 뱅가드 DNC하고 포트만하고 그 용역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만 일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전혀 자금이 집행되질 않아 가지고 포트만에서 법적으로 여러 절차를 거쳐서 그 계약을 파기하게 됐던 겁니다. 그게 파기가 되자 시하고의 어떤 MOA 내용에서 그 내용대로 집행이 안 되니까 또 시에서도 자동적으로 공식적인 법적으로 자문을 거쳐가지고 파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뱅가드 DNC에 대한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앞전 토론회 때 또 어떤 또 시의원분이 그걸 들고 나오셨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이미 파기된 MOA를 가지고 그 뱅가드 DNC의 대표이사하고 대표이사 되는 아마 와이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밖에 투자자를 끌어모은다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경제사범으로 아마 구속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 의심이 있었다면 우리는 왜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송시용 씨라는 것이 이제 구리시의회에서 자주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시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사나 투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 회사 유치, 투자 유치, 엑스포 유치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을 하면서 디자인 코디네이션을 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를 물색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시의 예산으로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가는 모든 경비는 부담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송시영 씨라는 분이 아까 벵가드 DNC와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시겠다 해가지고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포트만 안에 계약금만 가고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약 파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어차피 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물색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자라고 도 투자자입니다. 아니면 이제 시 예산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든지 이렇게 하겠다. 그때까지만 우선 맡아달라. 그래서 저희 조그만한 회사가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라는 약속을 믿고 모든 경비를 부담을 해서 끌어나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투자자는 없고 시의 예산도 뒷받침 안 되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겁니다. 그게 이때까지 있었던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 앞전에 포트만이 컨셉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것이 여러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포트만은 중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엉뚱한 소리 할까 봐서 전혀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컨셉 마스터 플랜을 저희 회사 돈으로 RTKL하고 계약을 해서 컨셉 마스터 플랜을 마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포트만이 만들었던 것과 RTKL에서 만들었던 컨셉 마스터 플랜을 비교해 보시면 완벽하게 다른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포트만에서 RTKL로 컨셉 마스터 플랜에 넘어가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NC하고 구리 시간에 2009년 6월 23일 날 체결했던 MOA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 회사 개인적 아니면 우리 회사 어떤 수익의 목적으로서 체결한 게 아니고요. 외국 회사 유치나 엑스포 유치 같은 것을 하게 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그러면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 요구에 의해서 MOA를 만들게 됐었고 그 MOA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공정해서 미국의 NIAB 쪽에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그게 없으면 그야말로 사기 행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MOA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MOA를 가지고 NIAB를 조직을 했고 외국 회사 유치를 했고 투자 유치를 했고 또 엑스포니,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유치를 했던 겁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불미스러운 소문이 떠돌던 내용의 전부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모두들 이걸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시고 또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패션 디자인 센터냐 아니면 가구 파는 가구점 아니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전문 디자이너들만 사용하는 디자이너 선택 제품을 다루는 샘플 쇼룸의 디자인 센터입니다. 여기에서 건축 인테리어 회사들이 어떤 디자인을 할 때 사양서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한국말로 번역은 잘 되질 않습니다. Hospitality Contract Design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야는 아시아에는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한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제품 OEM 방식으로 이제 제작을 시킬 때 뜻도 모르고 제작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산업으로서 선진국에서는 이게 국가에서 전체 국가적으로 따졌을 때 최대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규모의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벤치마킹은 저희들이
세계 최대의 디자인 도시인 하이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거기에는 14,000개 회사가 입주를 하고 있고요. 다운타운이 정말 조그마한 도시인데 188개 다운타운 전체 빌딩이 이런 디자인 센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시카고에 있는 머천다이스 마트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혼합을 한 형태가 바로 구리 월드 디자인 센터입니다. 입지적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아시아 이 디자인 센터가 들어서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숙박입니다. 이 칸츄렉 디자인 센터는 운영 프로그램이 연간 그 운영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엑스포 트레이드 쇼 컨퍼런스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칸츄렉 디자인 센터에서는 연간 50회 정도의 엑스포하고 트레이드 쇼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엑스포 트레이드 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5성급 이상 호텔 객실이 3만 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아시아에 3만 개 이상에 대한 호텔을 갖추고 있는 도시는 홍콩과 도쿄밖에 없습니다. 그쪽은 당연히 부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상하이든 다른 도시는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서울 시내에 있는 5성급 전체 호텔, 그리고 여기 단지 내에 지어지는 3개의 호텔, 그것도 모자랍니다. 전부 다 해봤자 한 객실 2만 개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그러면 2,000개 회사가 GW에 입주하게 되면 외국인이 거주하는 그런 그 주거 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 아파트에 방 한 개 내지 두 개가 엑스포 주최 측 세일즈맨들이 사용하는 그 룸을 계산해서 3만 개를 겨우 맞췄습니다. 그럼 이 형태는 하이포인트라는 도시의 형태인데, 하이포인트는 인구 7만밖에 안 됩니다. 대형 엑스포를 했을 때는 8만 명의 인원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학교 전부 다 휴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40% 정도는 그때 휴가를 갑니다. 전부 다. 그럼 그 집을 디자인 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5년, 10년 단위 장기 계약을 해서 아주 비싼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호텔을 갖다가 이제 호텔 문제를 해결했는데, 바로 그 문제를 저희들은 외국인 주거 지역에서 해결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시해 가지고 오케이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엑스포를 50회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 시스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엑스포를 갖다 매주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 가구라든지 여기에 해당하는 카페, 뭐 벽지 등등 해가지고 이 제품들이 부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40피트짜리 대형 컨테이너 한 번 엑스포 할 때 일반적으로 500개에서 1000개 사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 물량을 수송할 수 있는 도로 시스템, 또 통관 시스템, 이것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구리시에 할 때 이 시스템을 전부 다 갖추어 가지고 자, 이 정도면 됐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케이 받았던 그 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성 확보입니다. 과연 아시아에 이 디자인 센터가 들을 수 있는 시장성이 확보가 되겠느냐? 지금부터 한 5, 6년 전부터 이 시장의 최대 지금 소비처가 아시아입니다. 그것은 중국과 인도 개발에 기인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건축 인테리어 수주의 70% 정도가 지금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 조건에 맞닥뜨리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그 자기네들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시점이 디자인 센터가 필요한 시점이라 해가지고 도시를 선정하던 중에 이런 모든 것을 갖추게 된 도시가 구리시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경쟁 도시는 상하이였습니다. 하지만 상하이는 저희들이, 제가 또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설득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외국 회사 2,000개가 들어오므로 해가지고 고용 효과가 있겠지요. 그 또 파생되는 거, 직접적인 효과, 또 파생되는 효과. 그 다음에는 개발하는데 외국 투자 자금이 100% 다 들어옵니다. 그게 투자 효과.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저가 경쟁 때문에 가구, 조명, 액세서리, 도자기 등등 해가지고 한국의 이 산업이 전부 다 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디자이너가 선택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제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에 이태리나 프랑스에 그 명품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국제적으로 경쟁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산업의 명품 산업의 전진 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몰락했던 그 산업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자인 센터가 들어섬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한 2만 5천 명 정도 디자인 관련 그 졸업생들이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직장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제가 알기로 12%에서 1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섬을 해가지고 그 인원 수용을 상당 부분 소화를 하면서 또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누구나 알다시피 이제 세수 정대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테이너, 엑스포 기간에는 컨테이너가 많이 들어오고 또 닐센 보고서에 의하면 1년에 최저 외국인이 엑스포에 참여하는 인원이 180명에서 300만 명입니다. 그럼 항공, 그런 그 어떤 항공과 물류, 그 산업이 발달하게 되겠죠.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이런 엑스포를 할 때 패밀리 베케이션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게 한 10년 전부터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러면 관광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GWDC에 대한 외자 유치라고 보는 첫 단계가 외국 회사 유치입니다. 우리 월드 디자인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2,000개 회사 유치고 그것이 성사가 되고 나면 사업성, 개발 사업성은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그때 부동산 투자 그룹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모든 분들이 투자 유치를 먼저 한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업성이 없는데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GWC의 외국 회사 2,000개를 어떤 방법으로 유치할 것이냐 그게 주키입니다. 그럼 2,000개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연간 프로그램 엑스포 트레이드 쇼 컨퍼런스로 해서 운영되는 디자인 센터입니다. 그러면 엑스포 트레이드 쇼가 선 유치에 대한 보장이 된다면 회사는 들어오겠지요. 그 다음에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투자 그룹들이 서로 달려들겠지요. 그 스텝을 밟아오는데 지난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이제 그런 조직체가 완전히 완성돼서 우리가 이끌어 나온 것이 3년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단계인 투자 유치까지도 전부 다 해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뭐 정치권도 그러고 언론도 그러고 전체적으로 누구나가 다 비바 비나가 과연 투자 유치할 능력이 되나 퀘스천 마크를 항상 붙입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바 비나에서 전체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NIAB라는 이런 모든 외국 회사 유치하고 외자 유치를 위해서 NIAB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조직이 9개 분과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투자 유치 담당하는 그 부서의 책임자가 비바 비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은 2억 불입니다. 그는 이제 개인 펀드하고 자기하고 전부 돼가지고 2억 불을 만들고 이 앞전에 20억 불을 했던 것은 나머지 18억 불은 국제적인 투자 펀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건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7개의 컨소시엄으로 이루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바 비나가 마치 혼자서 20억 불을 다 내는 것 같이 설명을 드리는데도 무조건 하고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0억 불은 토지 조성을 우리가 조성 후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개발 자금, 그것은 투자 그룹이 시하고 본권 계약이 된다면 그때는 20억 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돈, 저희들이 볼 때는 한 8조에서 한 10조 정도, 그 정도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들어와야만 이 도시가 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부동산 투자자들한테 국부 유출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 디자인 센터에 들어오시는 회사들
또 그분들이 여기에 있는 아파트는 외국인 전용 아파트이기 때문에 외국 회사의 법인들이 전부 다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 돈이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 분양을 다 받아갑니다. 거기에서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익, 당연히 그것은 투자를 했던 회사가 가져가야 맞지요. 예를 들자면 그게 전체의 액수가 100이라는 숫자로 했을 때 분양을 갖다 받아가지고 들어온 돈이 80이다. 그럼 이익이 20% 남면 20%는 당연히 가져나가야 되겠지요. 안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80%라는 돈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그대로 남아있는 돈입니다. 한국에. 영원히 남아있는 돈입니다. 그걸 개발하고 나면 100이 다 빠져나가는 걸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혼선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